다음 이우주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이입니다. 먼저 이제 뭐 통계학과 분들, 다른 전문가분들 계실 때 보건대학원 사람들이 왜 이런 선거 관련 예측에 신병도 아닌 두 사람이나 지금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보건대학원 안에도 보건통계학 전공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통계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통계학 전공 여러분 계시니까, 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왜 보건대학원 사람들이 이런 선거 예측 문제에 관여하고 있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보건대학원 안에 이제 보건통계학 관련 전공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 이제 보건통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건대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15분이 2분.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MBC 쪽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측 문제, 각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 예측 문제 이제 관여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시,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는 6시 15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전에는 6시에 발표가 됐었어요. 땡 하는 순간, 이제 뭐 특정 정당의 과반 확보라든지, 아니면 몇 석부터 몇 석이 당선될 거라든지, 그 처음에 땡 하는 순간 보이는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먼저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실제 뭐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모형, 그다음 계산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정교한 모형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모두 다 가져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실제 출보조사 자료를 이제 출구조사 회사들이 이제 이번에는 3개의 회사가 있었었고요. 그 회사가 이제 모여서 출구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각 방송사로 넘겨주는 시간이 5시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러니까 20대 총선이나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주어지는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주어지고요. 이번에는 조금은 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격리자 투표 시간을 이제 저희가 줬었어야 되기 때문에 15분이 늦게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8분, 7분에서 8분 정도의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준비 자체는 2분에서 3분 내로 모든 결과를 뽑아내는 이제 준비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모델이고 좋은 모델인데, 253개 지역구 전체를 계산하는데 10분이 걸린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별 지역 의석수에 관련된 어떤 예측에 사용된 모형들, 실제 사용된 모형들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간단한 모양새인데요. 저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셋은 뭐 여러분들이 뭐 상상을 하셨을 때 굉장히 무슨 지역의 뭐 특성부터 시작해서 온갖 변수들이 다 주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셋이 주어집니다. 이 자료가 이제 실제 저희가 사용한 자료랑 완전 거의 똑같은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의 형태인데,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기호 번호하고 이제 정당, 후보자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각 지역구별로 각 후보자가 출구조사에서 득표를 얼만큼 얻었나에 대한 어떤 정리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이제 있는 정보는, 이제 각 그 선거구에서 조사된 출구조사에서 조사된 사람의 숫자가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게 되고, 요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의 각 정당별 의원 당선 의원 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한 2분여 시간 동안 이제 앞에 한 30초 정도는 저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1초도 아까워 죽겠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데이터셋과 이제 기타 조금 여분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실제 이제 가상 자료 형태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포맷이고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의 이제 득표율을 이제 매칭시킨 데이터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데이터셋마다 이제 사퇴한 후보가 있으면 어떤 엑셀 파일은 사퇴한 후보를 남겨둔 테이블도 있고 어떤 테이블은 이제 후보자가 없는 테이블이 있어갖고 그대로 분석하다 보면은 아주 큰일 나는 미리 참 조정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좀 이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각 정당의 이름을 읽어서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수기로 하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다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진짜 30초간 세상 한 1년간 흘릴 땀방울이 진짜 뭐 30초 동안 그냥 흘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이제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걸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한 2, 3분 전쯤에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완전 대기 상태로 있으셨는데 본인 노트북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니 뭐 등골에서 진짜 땀이 아니라 얼음이 쏟아지실 것 같은데 그런 실제 있었던 사례들이고요. 요 전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2, 3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진짜 등골이 서늘한 내용들입니다. 뭐 보기에는 이제 슬라이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이제 어마무시한 내용들이고요. 실제 예측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예측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각 출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특정 정당의 의원수 예측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 당선자 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그 특정 정당을 일단 고정시켜 놓고 그 정당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서 1등할 확률을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엑셀 파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그 확률로 그냥 동전을 던져서 모두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측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기 위한 약간의 이제 트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각 지역구에 해당 정당이 이제 관심 있는 정당의 후보자가 1등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실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간단하게는 이제 저희가 K번째 정당 후보가 1등할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제 K번째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후보자들 간의 이제 득표율 중에 최대값 그보다 내가 관심 있는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율이 크면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호가 이제 PI의 위쪽 첨자로 K가 있는 게 이제 K번째 정당의 것이고 PI의 위쪽 첨자가 마이너스 K가 있는 게 나머지 정당 중에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정당 K가 나머지 정당의 최대값보다 득표율이 클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저것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기초통계학에서 많이 배웠던 이제 중심극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잘 가미시켜서 저 확률을 이제 정규 분사를 하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식이 어떻게 정확히 되냐? 사실 이제 원래 원 슬라이드에는 그 식을 다 정확히 다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MBC와의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계약서에는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주면 안 되는 것처럼 쓰여져 있더라고요. 계약서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 약간 다른 데다가 이게 그냥 완전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이게 사실 계약서를 너무 자세하게 읽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완전 공개가 되는 건지를 제가 확신이 없어서 남이 알고 공개하면 안 돼. 다 공개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재현 가능하게끔 하는 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요러한 식에서 뭐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식은 아니고 이제 중심간 정리들을 간단히 이용한 그러한 식들로 저 확률을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들은 저기 이제 실제 이제 득표율의 추정치인 PIK의 햇에 들어와서 저희 베리언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등사식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냥 그 표본수 아까 전에 엑셀 파일에서 있던 그 표본 그 조사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의 대상자 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효 표본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실제 이제 여러 간의 지역 간의 상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지역 상관 모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간 통계 모형을 반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분 내에 돌리기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표본수 대신에 유효 표본수를 사용한다는 점이 조금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관련된 예측 확률을 이제 최대값과 해당 관심 있는 정당을 그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정당을 넣어놓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정당의 1위 할 확률을 그냥 다항공포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자에 관심이 있으면 을병이 이제 을이 병을 이기는 경우랑 병이 을을 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이제 저 확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갑이라는 정당으로 나온 후보가 1등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항분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항분포를 사용한 계산이 되겠고요. 요것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저런 이벤트가 나올 확률을 확률 대학교 2학년 확률론이나 1학년 기초통계식을 그냥 딱딱딱 그냥 정석대로 써가면서 계산하면 저런 확률도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역구별로 해당 관심 있는 정당의 후보가 1등을 확률이 계산이 되면 그 확률로부터 이제 동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는 253개의 지역구가 있었으니까 K라는 정당에 대해서 253개의 지역구의 어떤 베르누이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동전을 던져서 그 나온 앞면이 나온 그 숫자의 총합이 해당 정당 관심 있는 정당의 의석수의 예측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동전을 던지니까 딱 한 번만 동전을 던져서 보면 결과가 당연히 이제 뭐랄까 정확히 대표하는 값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동전 던지는 일을 수만 번 반복을 합니다. 한 번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이제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10,000번 이상을 반복을 해서 실제 저 동전 던졌을 때 총 합이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요. 보시면은 이제 특정 정당의 어떤 실제 10,000번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 점선으로 이렇게 수직선이 두 개 긋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통계 때 배우시는 95% 신뢰 구간, 실제는 저희는 예측 구간으로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할 텐데, 이제 95% 예측 구간에 해당하는 값이고, 저 값이 실제 이제 방송 때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냥 즉각적으로 할까요? 시스템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데이터가 오는 시점이 정답분들이 질문을 못 보셨으니까요.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방금 오리께서 질문하신 건데 계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스템 속도 문제인지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점이 늦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크리티컬한 거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전달되는 시점이 늦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오래 걸려도 뭐 5분 정도 걸리거나 4분 정도 걸리는 모델을 저희가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더 정교한 모델이 뭐 5분 정도 걸리는 모델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쓰기가 어려운 게 데이터는 늦게 오고 결과는 2, 3분 내로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 되게 더 정교한 모델들은 나중에 컴퓨터가 굉장히 훨씬 더 빨라지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번까지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구별로 해당 관심 있는 정당의 후보자가 1등할 확률을 계산한 후 동전을 던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튜닝이죠. 사실 뭐 통계학이 뭐 저희가 이제 과학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언스와 아트의 만남이죠.
그래서 그 아트 파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유효 표본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모델을 이제 직접 고려하지는 못하고, 이제 표본수 자체를 일부 다운시켜서, 실제 가지는 정확도보다 조금 더 덜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당선자 수의 예측 범위를 조금 더, 너무 이게 타이트한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실제에 가까운 범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표본수라고 부르고, 저희가 실제 표본에 어떤 1보다 큰 숫자로 나눠서 이제 사용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저 A라는 값을 뭐 하나의 예시로 이제 그냥 유효 표본수 전체를 실제 표본수랑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랑 7로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시면 실제 분산이 훨씬 더 커지게 됨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김기훈님이 지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 오토콜레이션에 대한 조정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오토콜레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용어는 스페셜 코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스페셜 코릴레이션을 조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고, 항상 이제 이쪽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열세자 침묵 현상입니다. 이제 열세자 침묵 현상은 좀 더 일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젊은 세대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이제 출구조사 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실제로는 이제 열세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저희가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걸 또 감추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열세자 침묵 현상으로 저희가 이제 부를 수는 있겠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를 지칭하는 용어로 열세자 침묵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구조사에서 보통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열세자 침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사실 저희가 이제 모형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보정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그 지역구에서 1등 하는 후보, 그러니까 1등이 아닌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가정한다면 1위 후보가 좀 과대표집되어 있겠죠. 그래서 1위 후보의 득표율의 일부를 이제 떼서 나머지 후보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저희가 위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지역구 당선자 수 예측 방법을 이제 득표율을 조정한 후 이제 그 위에 있는 방법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침묵 현상 보정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세당과 열세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디파인을 하고요. 그래서 열세당이 2위를 하는 경우에만 이제 1위의 후보의 어떤 득표율을 일부 나눠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열세당 침묵 현상 보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라도 지역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열세자 침묵 현상을 보정하는 방식을 조금 더 보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열세자 침묵 현상 보정 방법은 다양하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을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지역구에 대해서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을 나머지 후보에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지금 열세자 침묵 현상 특정 지역에만 모든 지역에 적용했어. 실제 저희가 계산은 모든 지역의 열세자 침묵 현상을 보정하는 것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만 저 침묵 현상을 적용한 방법도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 빨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침묵 현상 보정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위 후보자의 득표율 몇 %를 나머지 등수의 후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들어봤는데요. 장슬기 MBC 장슬기 기자님이신가요?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X축이 이제 1위 득표자의 어떤 특정 값을 나머지 후보에게 나눠주는
열세자 보정의 효과인데요. 그 가운데 수평선 빨간 선이 실제 득표 수고, 가운데 그 점과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선, 가운데 있는 선이 실제 이제 열세자 보정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이제 실제 예측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예측은 저희가 특정한 보정을 뭘로 했냐면 새누리당 쪽에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 보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보정을 세게 하면 새누리당의 예측값이 올라가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2020년 쪽이 아니라 이제 2016년하고 12년 때 결과라서 이제 해당하는 정당의 이름을 사용했고요. 이제 저희의 그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실제 적용을 해보면 1위 후보 수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각 그 6시에 땡하고 발표했을 때 각 그 지역구마다 1위 후보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을 그냥 카운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측 모형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정을 안 하고 보면은 이제 거의 그 카운트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얻어내고요. 이제 C하고 D 같은 경우를 보시면 보정을 조금 더 심하게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1위 후보수, 실제 1위 후보수가 그냥 단순히 카운팅한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실제 의석수를 포함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12년도, 16년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홍보 문구에는 더 이상의 예측 참사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마음 한켠에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실제 의석수를 저희가 정확히 이제 잘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이번에 방송사가 이제 발표한 결과이고요. 저 맨 오른쪽에 2%는 뭐냐면, 저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때 실제 의석수를 포함할 수 있냐를 한번 이제 추측적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저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샤이 진보 효과를 한 2% 정도를 반영하면 이번 결과는 모형을 바꾸지 않고도 잘 설명하는 일은 이제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에 저희가 사이언스는 올바르나 아트에서 약간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 네, 지금 아마 장승기 기자님부터 지금 투표율의 일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트의 영역인가요? 물론 이제 사이언스하고 아트의 적절한 조합인데요. 이제 과거, 그러니까 이제 19대하고 20대 총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득표율을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을 이제 과거의 자료를 갖고 적절한 범위를 선정을 합니다만, 그건 역시 범위이고요. 당인을 실제 사용하는 값은 이제 그 자문단과 그때 관계자분들과 약간의 회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특정한 값을 목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값을 선정하는 것은 이제 그날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돼서 이제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예측 의석수의 레인지는 모형에 따른 차이인가요? 예, 그 모형에 따른 차이와 이제 모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세자 보정의 값이나 유효 표본수의 어떤 보정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면 저런 결과들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건 저희가 이제 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후반부에는 그 토론을 여러분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박종희 교수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시연을 써주시고. 박종희 교수님, 어떻게 지금 저 아이패드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 시연을